17번. 예, 개발법상 수용 방식입니다. 수용 방식에 따른 개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이다. 자, 옳은 것은 나왔어요. 이제 수용 방식, 뭐서 이제 수용 방식 그립니다. 1번 지자체가 시행자인 경우 토지 상한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자, 이 토지 상한 채권은 누가 발행해요? 채권 발행한 시행자가 발행하잖아요. 시행자, 그죠? 네, 초기 보상 비용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시행자가 토지 상한 채권 발행하자. 근데 이 시행자에는 공공사업 시행자도 있고 민간 사업자도 있잖아요. 우리 공공사업자, 국가, 지자체, LH, 뭐 지방공사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공공사업자가 토지 상한 채권을 발행할 때 어떤 지급 보증 받아요, 안 받아요? 공공사업자는 지급 보증 필요하지 않죠. 그런데 민간 사업자는 발행할 때 지급 보증을 받아야만 발행할 수 있죠. 민간 사업자는. 그러니까 토지 상한 채권은 시행자면 다 발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자체는 토지 상한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고 하면 안 돼요. 공공사업자도 민간 사업자는 발행하는데 공공사업자는 지급 보증 안 받아도 되고 민간 사업자는 받아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그다음에 2번. 지자체인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려면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해야 된다. 자, 우리 수용 누가 할 수 있어요? 수용 방식. 수용은 여기도 수용도 시행자가 하죠. 시행자가. 그죠? 시행자. 그럼 여기 시행자란 공공사업 시행자도 있고 민간 사업자도 있죠. 근데 공공사업자가 수용을 하고 올 때 누가 안 준다고 끝까지 버티고 있어요. 수용할 때 어떤 요건이 필요해요? 공공사업자는 수용에 대한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민간 사업자가 수용을 할 때면 요건이 필요하죠. 민간 사업자가 수용을 하려면 안 주려고 하는 사람 수용을 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해요? 민간 사업자는 그 대상 구역의 토지 면적 얼마예요? 3분의 2 이상 어떻게 해야 돼요? 소유하고, 여기는 동의가 아니에요. 3분의 2 이상 소유하고, 그리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안 주려고 하는 사람의 땅에 대한 잔여 수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민간 사업자가 수용할 때는 이런 요건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누굽니까? 지자체니까 공공사업자잖아요. 공공사업자는 수용할 때 뭐 소유니 동의니 이런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해야 된다. 그러면 틀려요. 공공사업자는 수용의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민간 사업자는 안 주려고 하는 사람의 수용을 하려면 이런 요건을 갖춰야 안 주려고 하는 사람의 수용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뭐에 대한 질문이에요? 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를 미리 받을 수 없다. 이게 나왔어요. 공급받죠. 이게 뭡니까? 선수금이잖아요.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기를 희망한 자에게 그 조성토지 대금에 전부 미리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어요. 선수금은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여기는 지자동이 없고 전부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선수금은 전부를 받을 수도 있고 일부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래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수용 방식에서 조성된 토지 가격 평가는 어떻게 해요? 택지 개발되면 수용 방식에서 이 조성되는 토지 가격이 매겨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택지에 대한 가격은 어떻게 매깁니까? 자, 이 택지에 대한 가격은 감정평가 부분이 평가 가격으로 하죠. 조성된 택지 가격이 감정 가격이 다 매겨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조성되는 땅에 대한 감정 가격이 다 매겨져 있는데 그 조성된 토지의 공급의 용도가 이런 용도로 공급할 때는 그 감정 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죠.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학교잖아요. 학교라든지 폐기물 처리설 용지라든지 뭐 임대주택 용지라든지 공장 용지라든지 무료의 사회복지시설 용지라든지 이런 용도로 공급할 때는 감정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4번이 맞습니다. 감정 가격 이하로 있다. 학교라든지 이런 용도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는 그 택지 감정 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4번이 맞죠. 자, 그 다음에 5번은 뭐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원형지죠, 원형지. 그죠? 이 개발구역 안에 조성되지 않는 토지를 개발자에게 줘서 직접 개발하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은 전체 개발구역 토지 면적이 얼마예요?
3분의 1입니다. 원형지 공급, 이 공급 면적도 참 잘 나와요.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은 뭐 지자체든 누구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원형지 공급할 면적은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근데 2분의 1은 어디서 나와요? 2분의 1은 시행자가 토지상한채권을 발행할 때, 이 시행자가 발행할 때 토지상한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규모는 얼마예요? 2분의 1 초과 금지. 그죠? 토지상한채권의 발행 규모는 2분의 1 초과 금지. 그리고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은 3분의 1. 그래서 2분의 1하고 수용에서는 3분의 1 두 군데가 나오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원형지 공급 면적은 3분의 1. 토지상한채권 발행 규모는 2분의 1 초과 금지. 이렇게 기억합니다. 이런 부분이 틀렸죠. 다음은 4번이에요. 4번. 맞추셨어요? 예. 맞추셨어.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자, 환지처분. 환지처분 이제 환지 방식에서 나오잖아요. 환지처분이 뭐예요? 개념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환지처분은 교환해 주는 거잖아요. 교환한단 말은 이 헌땅 대신 새 땅 교환해 주는 거잖아요. 환지계획에서 정해진 대로 나중에 끝나면. 그죠? 교환한단 말은 권리가 옮겨진단 말이에요. 언제 여러분의 권리가 옮겨져요? 시행자가 이 환지 방식으로 택지개발사업 딱 준공업사 받고 환지 처분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잖아요. 시행자가. 그러면 시행자의 환지 처분 공고가 있으면 신청한 여러분은 언제 환지 계획이 정한 권리를 취득해요? 시행자가 처분을 공고하면 그 공고 다음날 권리 취득하죠. 이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부터. 자, 이 환지 계획이 정한 환지는 언제부터 종전 토지를 본다고요?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를 본다. 그러니까 환지 신청한 여러분 땅은 그 환지 받을 땅은 시행자가 환지 처분 공고하면 그 환지는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를 본다. 그 종전 토지의 또 권리가 새로운 환지로 다 옮겨진다는 이야기예요. 수익권도 취득되고 용익 담보 물권 이런 권리도 새로 옮겨진다. 그 시점은 다음 날이다. 취득해서 환지 처분한 취득은 다음 날입니다. 환지 계획에 정한 권리 취득은 다음 날이다. 공고가 있는 다음 날부터. 맞죠? 자, 그 다음에 또 교환하면서 내가 더 받을 수 있고 덜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 과부족분에 대해서 금전을 정산하게 청산이잖아요. 그러면 청산하려면 청산금이 확정돼야 되죠. 청산금 확정도 언제 된다고요? 공고 다음 날 확정된다. 그래서 환지 계획한 권리 취득도 다음 날, 청산금 확정도 다음 날. 무조건 취득과 확정은 환지 처분은 취득과 확정은 다음 날이다. 다음 날이다. 환지 계획은 권리 취득이나 그리고 금액 확정은 다음 날이다. 1번, 2번 기억합니다. 그런데 종전에 이래 있잖아요.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이 환지 계획에 정한 환지는 다음 날 종전 토지를 본다. 이 말은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가 새로운 환지로 다 옮겨졌다는 이야기죠. 다음 날. 그런데 소유권도 취득되고 용익 담보 물권 이런 제한 물권도 옮겨지는데 옮겨지지 않는 권리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제한 물권 중 무엇은? 지역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지 사람에 대한 권리가 아니니까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권은 원래 종전 토지에 남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택지개발 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행사할 실익이 없는 지역권, 실익이 없는 지역권은 어떻게 해요? 실익이 없는 지역권은 소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소멸은 우리 언제 소멸해요? 예, 시행자가 환지 처분을 통지하고 공고해요. 뭐든지 그 공고를 중심으로 합니다. 공고가 옛날이 끝날 때 소멸한다. 공고가. 취득은 환지 규정 권리 취득은 시행자의 처분 공고가 있으면 다음 날 취득하지만 소멸은 공고가 옛날이 끝날 때 소멸한다. 소멸은 끝날 때 소멸. 여기 다음 날 소멸한다 이러면 안 돼. 아침에 9시 공고했으면 24시면 공고가 끝나잖아요. 그 공고가 옛날이 끝날 때 소멸하는 것이고 그리고 취득은 그 공고 다음 날 취득한다. 그래서 환지 계획에 의해서 소멸되는 권리, 환지 처분에 의해서 소멸되는 권리는 환지를 정하지 않는 부지정한 토지하고 그리고 실익이 없는 지역권은 소멸하는데 그 부지정한 토지와 실익이 없는 지역권은 다 공고한 날이 끝날 때 소멸한다. 여기를 다음 날 소멸한다 그러면 안 돼요. 취득과 확정은 다음 날. 소멸은 공고한 날이 끝날 때. 요거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또 옮겨지지 않는 게 있죠. 행정상, 재판상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처분. 전속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전속 모델, 전속 중개 그러잖아요. 전속한다는 말은 옮길 수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전 토지에 남는 것이지 새로운 환지에 옮겨진다고요? 안 옮겨진다고? 새로운 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은 옮겨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옮겨지지 않는 게 크게 두 가지 있잖아요. 지역권하고 그리고 행정상, 재판상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처분은 새로운 환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셔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입니다. 자, 채비지 환지객에서 채비지 보류지 정했잖아요. 그러면 채비지 보류지의 소유권 취득도 당연히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 취득하죠. 근데 제가 조심하는 거 뭐 조심하라고 했어요? 채비지는 누가? 시행자가. 채비지만 시행자가. 그리고 채비지를 제한 나머지 보류지는 환지객에서 정한 자가 그래야지. 채비지를 환지객에서 정한 자가 갖는 게 아니고 채비지는 공사비용 충당해서 시행자 갖는 땅이잖아요.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객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 각각 당의 소유권 취득합니다. 취득 다음날 맞아요. 근데 여기는 채비지를 환지객에 정한 자가 취득한다. 이러면 이 지문이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객에서 정한 자가 다음날 취득한다. 여기도 물론 다음날이죠. 취득 나오면 무조건 다음날. 그래서 환지처분은 비교적 간단하니까 여러분들 또 꼭 체크하셔서 취득과 소멸만 잘 보면 돼요. 취득은 소멸, 언제 취득과 소멸하는지 이 부분들 체크를 딱 합니다. 자,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이죠. 5번이 틀렸습니다. 자, 나머지 질문들 다 맞아요. 많은 질문들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비법입니다. 자, 기대되고 설레는 도시정비법. 자, 자, 정비법 용어 정도는 꼭 맞춰주셔야 돼요. 정비법상에 사용되는 용어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나왔습니다. 자, 1번 주거환경개선. 제가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용어가 두 개 있다고 그랬죠.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에 주거환경 개선하는 사업. 그것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지만 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했어요.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한 사업도 무슨 사업이라고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이거 왠지 재개발 같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원래 재개발해야 될 적인데 재개발 꽈당 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용으로는 단독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렇게 딱 정리하셔야 됩니다. 단독 다세대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시행하는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같지만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용어를 정리를 딱 하시고 1번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 맞습니다. 자, 그다음 2번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토지 등 소유자란. 자, 우리 정비법에서도 토지 등 소유자 너무너무 많이 등장하잖아요. 정비구역 안에 소지하는 토지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말한다. 어디다 틀렸어요? 재건축이 아니고 재건축은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자 또는 지상권자가 아니고 재건축은 아파트 101동, 102동, 103동 생각하시라고 했잖아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가 토지 등 소유자잖아요. 재건축은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잖아요.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소유자 지상권자고 이건 이제 재개발이나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할 때 이야기고 재건축은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은 요 세 명이 토지 등 소유자인데 재건축은 요 세 명이 아니고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네, 재건축은 이렇게 정리를 딱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3번은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도 꼭 구분해서 잘 정리하시라고 했어요.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자, 여러분 도로 상하수, 공원, 주차장 정비기반시설이에요? 공동이용시설이에요? 정비기반시설이죠? 도로 상하수, 공원, 주차장. 그런데 누가 봐도 도로 상하수도는 기반시설이라고 생각하셔요. 그런데 느낌 그날 컨디션 안 좋으면 공원? 주차장? 공동이용시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공원, 주차장, 정비기반시설입니다. 도로 상하수도는 당연히 정비기반시설이라고 다 이해하는데 요 공원, 주차장은 공동이용시설이라고 답하시는 분도 있을 거니까 조심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것들 다 정비기반시설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이다.
자, 4번 노후 불량 건축물 정의. 노후 불량에서는 제가 요거 하나만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다른 건 복잡하니까 기억하지 마시고. 건물이 붕괴되어 그 밖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무슨 건축물이라고요? 노후 불량 건축물이다. 그래서 붕괴 등의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는 건축물 그러면 바로 노후 불량 건축물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노후 불량 건축물이다. 그 다음 5번은 주택단지 이야기할 때는 재건축을 생각하셔야 돼. 재건축은 여러분 사실은 주택단지에서 하잖아요. 근데 그 주택단지가 정비법에서 말하는 주택단지가 주택법에 있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들어선 그 아파트 단지만 재건축할 수 있느냐? 그럴까요? 건축 허가를 받아서 아파트 연립주택이 들어선 일단의 토지도 주택단지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건축 허가 받아서 들어선 아파트 단지도 재건축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건축 허가 받은 단지도 주택단지다. 이거 기억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주택법에 사업계획 승인받은 단지만 주택단지가 아니라 건축을 받아 아파트 연립주택이 들어서는 토지도 주택단지다. 이것도 기억을 딱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의할 거. 자, 이 부분 틀렸고요. 자, 정비기반시설, 공동시설 봅니다. 다음에 또 계속 볼 거예요.